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 이쪽 영역이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행정상 강제 집행 쪽을 봤어요. 즉시강제 이제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2011년도 지방직 구문제인데 지금도 이 유형이 나옵니다. 출제 계속 되고 있어요. 이때 보시면 정답은 1번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1번인데 여러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무허가 건물이 강제 철거는 행정대집행이죠. 보통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걸 생략하고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나오니까 이걸 익혀두셔야 돼요. 무허가 건물이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이 예로 꼭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즉시강제의 예입니다. 이건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짝짓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12번 봐볼까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2번만 한번 보죠.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이제 행정조사 부분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시험에서 이제 별로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즉시강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필요한가, 그죠? 영장주의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설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결론이 뭡니까? 그죠?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입장, 판례대로 하면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행정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여기와 관련된 거에서는 좀 더 볼 것은 이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해서 행정조사의 일반법에 의한 규율이 되지만 이 행정조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권력적 행정조사가 있고 비권력적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에 해당되죠. 이 행정조사가 권력적 행정조사로서 처분에 해당되면 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돼요. 마찬가지로 행정계획도 처분성, 행정행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비계획적 행정작용, 이런 것들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등 도시 기본계획이다. 이런 것 등은 처분성이 부정되죠.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니까 행정절차법상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물론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 있지만 이 행정조사가 처분의 성질을 가질 때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요 뜻이에요. 이거 틀렸어요. 자, 그 1번부터 한번 봐볼까요? 적법 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나 이유 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자, 행정조사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를 해야 하는 경우 왜 그래요? 이 행정조사가 권력적 행정조사일 때, 그렇죠? 권력적 행정조사일 때는 여러분들 이거 빠졌죠?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이거요? 이게 뭐라고 하죠? 강제조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처분성을 떼면 당연히 불이익처분이 되겠죠.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처분. 자, 불이익처분이 될 때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그죠? 또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불이익처분 절차와 수익적 처분 절차에 공통되는 이유 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뭐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라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좀 받으시고 3번 문항 보시죠. 자, 이것도 이상하게 이 관련해서 지문이 2번, 3번 반복되고 있어서요. 이 내용도 보셔야 합니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우편물이 개봉, 시료지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번,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우리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판례 입장대로 넣으셔야 돼요. 네 번째,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의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관에 대해서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 이것도 이제 그죠?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에서 2번,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 맞는 지문도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지문을 좀 익혀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조사에서는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출제되지만 행정조사 기본법 있죠? 행정법 총론에서 7대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조사 기본 원칙 등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법조문 특강 시간에 법조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13번 볼게요. 04번인데 214페이지 04번이에요. 자,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분들 답이 이제 정답이 1번이에요.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틀렸죠? 여기 우리 행정조사 기본 원칙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행정조사는 처벌 중점 주의보다는 예방 위주, 처벌 위주의 행정조사보다는 예방 위주의 행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는 예방 위주의 행정조사여야 하지 처벌 중점, 처벌 위주의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 안 돼요.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 사항과 관련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이것도 뭐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이건 허용되죠. 중복조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공동조사는 이례적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간편하게 이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뭐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A 행정기관 B 그 다음에 가고 또 그 다음에 B 행정기관 오고 이거 안 돼요. 중복조사는 안 됩니다. 중복조사는 금지하고 있는데 공동조사는 이례적으로 행정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행정조사 세무조사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어 못 옵니다. 각종 회계 장부 직원 다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게 2, 3주 돼보세요. 그 회사 기업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개인도 크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공동조사는 허용되지만 이 중복조사죠. 이 중복조사는 허용 안 됩니다. 이 밖에서 틀리는 점은 잘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이 행정조사 기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이죠. 최소침해 원칙이고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실시하여야 한다. 맞고 네 번째,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맞고 5항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요, 그 행정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이 행정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주문이 잘 나오니까 법조문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213번 봤어요. 이어서 214번. 자, 행정조사 기본법상, 자,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X네요. 자, 1번이 답이에요, 이거. 조사 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법 조문 내용이죠. 요거는 법 조문 내용에서 우리 같이 한번 법 조문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214페이지 05번, 우리 문제집 봐보세요.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2항이에요.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상 산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그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꼭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라든지 행정조사 이런 같은 경우도 그 공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4페이지 05번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2번 볼까요? 조사 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맞고요. 예를 들면 조사 대상자에 의한 우리 조사원 교체 신청은 뭡니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이 사람이 조사관이 왔어요. 공무원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굉장히 불력이 있죠. 이런 때는 내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 그 내용에서 그 행위 유형을 다 익혀 두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조문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네 번째,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죠? 요 제외하고,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이 단서 기준이에요. 이 단서 기준, 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할 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죠. 이런 것은 권력적 사실 행위로서의 행정조사, 권력적 행정조사, 즉, 강제조사를 할 때 적용되는 거예요. 비권력적 행정조사할 때는 뭐 이거 적용 없지 않습니까? 법률 위반 필요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행정행위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을 정리할 때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대립되고 판례 입장도 또 상이하기 때문에 행정행위 끝나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행정벌 나오네요. 행정벌은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벌은 우리 군법상 행정벌을 기르는 일반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행정벌 예를 들면 자 행정형벌 좀 더 구체적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형벌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관한 부가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은 아직까지 바로 일반법이 지정이 없어서 결국은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총칙과 그 부과 절차는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총칙에서 그 제8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우리 형법상이 그 형벌을 부과할 때는 이 형법 총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상, 우리 행정법상 행정형벌을 부과할 때 이에 관한 따로 별도의 일반법이 없어서 이렇게 형법 총칙과 형사소송법에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질서벌 같은 경우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행위지법이 별도로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어요. 거의 형법 총칙에 대응해서 만들어져서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질서위반행위지법이 안 나왔을 때는, 규정이 없을 때는 지정되기 전에는 안 내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안 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뭐 상속재산까지도 부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그럼 이때 행정형벌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실 것이 뭐냐면, 행정형벌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간단히 이제 이거 내용도 어렵지는 않아요. 행정형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잖아요.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에는 자 원칙적으로죠.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래서 형법 총칙이 적용돼요.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 과벌됩니다. 그럼 먼저 좀 잠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혼동하시니까요. 그럼 그 형사소송법에서 과벌하면 우리가 3단계로 되어 있죠. 1단계가 뭐가 되어 있어요? 경찰에서, 그죠? 경찰에서 수사를 하잖아요. 범죄가 인지되거나 발각되면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합니다. 이때, 자, 경찰에서 이 범죄 사실이 이제 입증되면 이때 검찰에 2단계죠. 2단계. 검찰에서 이제 우리 공소제기죠. 검찰에서 공소제기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법원이죠. 형사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민사에서는 재판이라고 하고요. 형사에서는 공판이라고 해요. 민사재판과 형사공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요. 3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공판 단계죠. 법원이 공판 단계, 재판 단계예요. 공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거죠. 우리가 이것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라고 해요. 이거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정식 형사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3단계인데, 요것은 주로 여러분들 중대범죄에 대해서 중한형벌을 부과할 때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죠. 왜? 이건 인권과 관계되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할 때 또 1단계, 2단계, 3단계 돼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또 소송에서 1심, 2심, 3심, 이게 3심제도 있죠. 또 3심제도 있어요. 오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공판은 또 재판은 3심제도 있어요. 이런 절차인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중한 형벌을 부과할 때는 이렇게 신중하게 이런 절차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리고요. 이런 거 들어가면 사회생활 끝나죠. 사회생활 끝납니다. 끌려 들어가면. 그럼 일단 이런 또 문제가 되는 건 전과자가 돼요.
그럼 사회 취업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서요, 이에 앞서 간이 특별 절차를 만들어냈어요. 자,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식 형사소송처인데요. 여기 보세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죠. 처벌 형벌 부과예요. 자,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참 문제가 돼요. 전과자가 양산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 사람은 하나의 그 범죄로 낙인 찍히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한 처벌할 때는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간이 특별 절차로서 첫 번째가 있는 것이 통고처분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통고처분이에요. 통고처분 제도고, 두 번째가 이제 즉결 심판 절차입니다. 즉결 심판 절차예요. 그래서 이 통고처분 제도와 즉결 심판 제도를 통해서 이것은 간이 특별 절차고, 만약에요, 형사와 관련해서 이 통고처분과 즉결 심판을 내가 불복한다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원칙인데 이에 대한 간이 예외진 거죠. 이것이 이제 예외진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외로부터 내가 예외적인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내가 불복한다 할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더 신중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정식 형사소송차로 복귀합니다.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행정소송,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하도록 길이 만들어졌어요. 꼭 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 기본 이론을 할 때도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죠. 이것만큼 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통고처분, 이거죠. 이 통고처분은 이를 규정하는 일반법이 없어요. 이거는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해요. 그죠? 그래서 통고처분은 국세범, 관세범, 도로교통사범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단횡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럼 도로교통법상 뭐 나와요? 통고처분. 여러분 딱지 뜬다 했잖아요. 딱지 뜬다잖아요. 의경이 딱 서물었다가 탁 나와가지고 하루에 배당 이제 10장 한 장 줘요. 그거 쳐야 돼요. 멀리 숨어있다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현행법이잖아요. 무단횡동 하셨죠? 바로 5만원짜리 통고처분을 하죠. 스티커 발부하죠. 그럼 이때 내가 이 통고처분이죠. 이 도로교통사범이죠. 그러면 내가 이때 납부기간 보통 통고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돼요. 이때 납부하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요? 경찰청에서 끝나는 거죠. 경찰청이. 그러니까 요거는 간이 특별 절차에서 이 1단계를 끝내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전과자가 안 돼요. 왜냐면 전과자는 이 공판이라는 재판을 통해서 형이 선고 판결. 형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과자가 뜹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이런 거 보면, 내가 아이고, 그래, 내가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하면서 통고처분 기간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이 통고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돼요. 그 다음에 통고처분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불복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불복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 통고처분 기간으로부터 납부기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이 통고처분 효력이 상실되면서 경찰서장이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정식 형사소송처로 복귀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죠? 예. 경찰서장이, 여러분 범칙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 고발합니다. 그럼 이때 법원에 공판받아요. 5만원 때문에 내가 재판받아야 돼요. 내가 진짜 억울하면 내가 가죠. 근데, 가서 확정되면 내가 전과자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돼 있고, 그 다음에 즉결심판은 뭐냐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이런 경범죄 위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경찰서장이 하는 거예요. 경찰서장이 하는 거고, 돈 납부하면 끝나요. 자, 이거 됐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거 간단히 제가 이걸
이 통고처분과 직결심판, 통고처분이 많이 나오다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네. 아니죠. 요 내용을 다시 해야 돼요. 왜? 또 이제 출제될 때가 됐어요. 그 5, 6년, 6, 7년 동안 엄청나게 나왔더니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문제 그 시험 수험생들, 응시생들 보시면 목차가 되어 있고, 이거 확률 다 나와요. 이 통고처분을 많이 맞추더라면 그 다음 이제 서서히 출제의 비중을 낮추죠. 그러다가 나중에 5, 6년, 6, 7년 지나서 이거 안 나오는 것보다 하면 바로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항이 옳은 것이에요. 4번 문항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조처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뭐죠?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일사부재리. 요것에 의해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돼요. 이렇게 나와요. 맞는 점은 많이 나왔던 점이죠. 자, 그럼 1번 문항 볼게요. 틀린 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아니죠? 이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가면 안 되고요. 정식 형사소송처로 갑니다. 세무관서의장이 검찰을 고발해요.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즉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2번 문항.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처는 통고처분을 하여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어요. 자,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처는 통고처분을 하여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이 통고처분은 이게 여러 가지 뭐 관세범도 있고 도로교통사범도 있고 그죠? 국세범도 있고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관세범 도로교통법 보면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꼭 통고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재량행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속행위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기속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통고처분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이 인정돼요. 그래서 통고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꼭 통고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그 이외의 조치를 취할 재량이 인정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친구가 학생 때인데, 공부할 때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고, 이에 따라서 헬멧을 반드시 장착해야죠. 써야죠. 헬멧을 쓰지 않고, 3번이나 적발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에 대해서, 우리 경찰 관서의 장한테 찾아가서, 또 공부를 할 때예요. 아주 시험도 그냥 내일 모레 왔다 갔다 하니까, 사전 얘기를 하고, 또, 했더니, 흔쾌히 통고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재량, 그것도 이제 기속행위는 아니고 재량사항이 원칙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내용 보면 216페이지 01번 나와요. 여기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 내용대로 시합니다. 그대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거 2번 문항을 잠깐 제가 판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16페이지 2번 문항 봐보세요. 해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며 관세법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렇죠? 이렇게 판례 내용이 있습니다. 판례 내용 들어주셔야 돼요. 자, 3번 문항 보시면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 기간 내에 통고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처리된다. 자, 여러분들
자,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우리 형사소송법,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인데 이게 워낙 많이 2015년까지 한번 딱 나오고 나서 거의 3년, 4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잘 해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216번 보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과태료가 나오네요.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최근에 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이제 법 조문이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2번이 답인데,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이제 2번 문항이 이제 정답이에요. 니은번, 디귿번이죠? 일단, 니은번 볼까요? 신분회의에서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합니다. 법조 문제 순수하게. 그 다음에 디귿번에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 상속 규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위반행위 기재법 법 조문을 보도록 하죠. 요거는 그 질서위반행위 기재법은 법 조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218페이지 04번 문제예요. 그러면 법 조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니은번, 디귿번. 니은번은 그 질서위반행위 기재법 제12조 제2항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법 총칙과 대응해서 거의 완비되어 있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니은번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고, 디귿번 보세요.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기재법 제24조의 2 법조 문제입니다. 지금은 다 납부해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1번만 보세요.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구법, 요거와 관련해서 또 이제 계속 반복 출제되는 것이 뭐냐면,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과태료 부과권자가 법원이었어요.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에 있어서 과태료 또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부과하는데 법원이 그 과별권자였어요. 근데 이때 그 위반 행위를 행정청이 적발해서 검찰에 통지해주면 법원에서 부과했어요. 그러다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제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부과받은 자가 불복하게 되면 그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는 이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때 행정청이 법원에 통지를 하게 되면 이때 드디어 법원에서 제2차적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 구조의 개별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되면서 제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제2차적으로 법원이 부과하는 이런 구조의 개별 법률상 이런 입장을 갖다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제1차적으로 누가 부과한다고요? 예, 바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면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이 부과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했던 이 과태료가 효력이 상실되면 바로 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이 없어도 객관적인 법질서 위반 상태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위법성이 착오가 있어요. 이 과태료의 부과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법 위반할 때 법률이 차고 위법성이 차고 이 행위, 내가 하는 행위가 과태료 위반 행위, 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착오가 있었던 경우. 자, 이런 것은 예전에 이제 그냥 판례에서 이렇게 좀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졌는데, 지금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확히 위법성이 차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착오한 데 있어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 이거 빠지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을 다 만들어냈어요, 새롭게. 그래서 이런 비교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더 좀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력을 기울여서 내용을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번 그거 맞아요, 이거 맞고. 1번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은 과태료 부과권은 국가 형벌권이에요. 여러분들 잠깐요. 과태료 부과권은 국가 형벌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안 돼요. 권리 소멸시효 기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가 형벌권 어떻게 권리 소멸시켜요? 개인 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형벌권이니까. 그래서 이때 과태료 부과권이죠. 이 과태료 부과권, 이 부과권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제척기간으로 제척기간 5년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소멸시효 아닙니다. 요것도 이제 법적으로 잘 나오고, 과태료 부과했어요. 부과해 놓고 증수, 이 증수와 관련된 거, 이 증수와 관련된 것은 뭐로 있어요, 지금? 소멸시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이 조문도 작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자, 217번이죠. 218페이지 06번이에요. 자, 행정의 실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의 개수입니다. 옳은 것이죠. 자, 정답이 이제 바로 1번인데 다 틀린 지문이에요. 요 지문은 여러분 보시면 박스 문제인데, 이 박스 문제예요. 사실 박스가 앞에 둔 문제도 박스 문제인데, 이게 좀 편집 과정 중에서 없어졌네요. 이 박스 문제입니다. 보시면, 그동안 나왔던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쓰는 것이니까 문제 푸는 연습만 하시면 큰 문제는 안 돼요. 박스 문제도 여러분들 대응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기억번. 자, 이행 강제금제도의 본질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땡. 틀렸죠? 예, 틀렸죠. 2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고의과실이 없어도 안 되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객관적인 법 위반 상태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저희 현행법에 의해서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틀렸고. 6번.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가산금을 증서할 수 없다. 틀렸죠. 증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서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과태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유를 박탈하는 지인 감치 처분을 행할 수 없다. 아닙니다. 감치 처분까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돼요. 납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상속재산까지 이제 또 걸리니까요.
납부시합니다, 이제. 납부하고 않고 떠나서 뒤돌아보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과태료 부과 대상, 질서 위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 봤습니다. 좀 아까처럼 이 뒷번,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5가 아니라 이거.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가산금을 증서할 수는 없다. 틀렸죠? 여기 보시면 여기 법조문을 잠깐, 이거 보시면 가산금이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에요. 제가 법 개정을 갖다가 개정된 것을 깜빡했어요.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5가 아니에요. 법 개정이 있어서 100분의 3으로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100분의 3 풀게요. 100분의 3이에요. 꼭 해놓으시고. 자, 이어서, 다 틀리죠? 이어서 218번 보도록 하죠. 자, 법조문 내용은 정리를 안 하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 4번 문항이에요. 봐보세요. 2010년도에 나왔던 것이 이제 앞에서 2015년도, 16년도에도 나왔던 거죠. 신분에 있어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제가 이론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안 나와요. 그냥 법 조문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형법은 또 이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갖다가 변형해서 나옵니다. 이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지만 우리 질서 위반 행위 기법은 이 정도에서 촉합니다. 법 조문 내용대로 봐주시면 알아요. 일단은 요 내용 보셨고 계속 한 5년 차이가 있죠? 지금 다시 나올 때 됐어요. 1항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고. 제2항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자 이거 빠지면 틀려요. 이거 빠져갖고 틀린 질문 나왔어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이거 반드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요. 예외적인 것이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어떨까요? 나 그 법 몰랐어요. 나 법 몰랐어요. 많이 하죠. 나 법 몰랐어요. 법률이 부지 인정 안 돼요. 법률이 부지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부지라는 것은 나 법 몰랐다. 이거 안 돼요. 그 오인의 그래서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도로교통법규에서 어떤 법규상을 위반했다고 해서 나 몰랐어요. 이건 인정 잘 안 돼요. 인정 안 됩니다.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돼요. 다만 법 개정이 뭐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몰랐다. 이건 한번 봐주죠. 봐줘요. 경찰관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보내줍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일정한 나와 있는 법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질서 위반 행위 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5항.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증서 또는 집행을 면한다. 이 주문도 알아두세요. 형법과 굉장히 대응돼서 완비된 법률입니다. 이건 법조문 정리 안 하시면 틀리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이 법조문을 갖다가 정리를 안 하면 틀려요. 실무상 여러분들 법조문 당연히 행정법의 부분으로서 행위규범성, 재판규범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법조문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219번이죠. 220페이지 8번 문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문항 봐보세요. 과태료의 부과증서 집행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법률이 유선한다. 이 법조문 내용인데요.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건데 아니죠. 법조문 내용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그 질서 위반행위기준법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 말씀드렸어요. 부과 및 불복에 대해서는 불복에 관한 일반법이고, 이 법과 다른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 절차가 이 법과 다르면 이 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해설 봐보세요. 1번 문항.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해서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 제5조죠. 이런 조문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조금 틀립니다.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쉬운 문제고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놓치시면 어려운 문제 두 문제에 갇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져요.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그 확률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을 경고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00분의 5가 아닙니다. 5에서 개정됐어요. 5 아닙니다. 3항.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바로 고의효력을 상실한다. 말씀드렸죠?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구법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계속 나와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만하죠? 법조문만 잘 정리하시면 틀릴 것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220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예요. 자, 그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문항 봐보세요.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앞에는 맞아요. 근데 상실됩니다 해서 틀린 거고 1번 문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요 질문 중요합니다. 네, 불복 절차가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맞아요, 이거. 효력이 없다, 틀리고, 즉시 항고 제도가 없다면 틀려요. 이것도 좀 최근에 나왔고, 또 작년도에도 이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각각 시험에서. 두 번째, 과태료 재판의 경우, 법원은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문항. 신분에 의해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죠. 그렇죠. 신분에 의해서 친족관계에 있다든지 그 사람만 당사자만 해주고 공범은 안 해주는 거예요. 공범은 그대로 과태료 처분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범 있고 그죠? 정범 있고 정범이 친족관계에 있다 하면 과태료 감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공범에게는 그 과태료 감면 규정 적용 없어요. 또 가중 규정 적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의해서 감경되거나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죠? 이거 형사법에서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